우리 아까 전에 코로나 검사했잖아. 응. 근데 있잖아, 엄마가 살살해 줬다. 나 처음에 여기 두 콧구멍이 오 마이 갓, 프렌드. 두 콧구멍이거든. 근데 첫 번째는 간지러웠는데 두 번째 하니까 여기 했거든, 왼쪽. 근데 있잖아, 거기 했거든. 근데 거기는 조금 따가웠다. 그랬구만. 응. 다행이야, 모두 음성 친구들이 나와서. 자야 돼요. 강아지도 자야 돼요. 아빠 시간이 조금 이거? 촉박한데. 아빠, 그럼 준비되면 읽는 건 아빠가 항상 읽는다 그랬지. 알아서. 우와. 준비가 되면 아빠가 알아서 읽는다 그랬지. 조용히 해주고 하면. 얘들아, 잘 자고 조용히 꿈꾸 거라. 하지 마. 문장. 깔깔개미가 소풍 간다.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기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귀엽다. 뭐가? 강아지가 귀여워. 이제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강아지는 주어이고 귀여워는 서술어이지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문장의 기본을 익힐 수 있습니다. 깔깔깔 개미들이 나왔어요. 깔깔깔 깔깔깔 깔깔깔. 길어요. 목마르니? 아니요, 소풍길. 소풍길이 길어요. 깔깔깔 깔깔깔 깔깔깔. 빛나요. 머리말이니? 아니요, 해님이 빛나요.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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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 커요. 내가 크지? 아니요, 나무가 커요. 깔깔깔 깔깔깔 깔깔깔. 맛있어요. 개미는 맛없어. 아니요, 딸기는 맛있어요. 깔깔깔 깔깔깔 깔깔깔. 쾅. 깔깔개미들, 어른을 놀리면 못 써. 알아듣게 말해야지. 안 그럼 잡아먹는다. 으악! 깍! 고마저씨가 화났다. 깔깔깔. 도망가자. 깔깔. 와다닥 와다닥 개미들은 뛰었어요. 깍! 깍깍! 개미들은 깔깔거렸어요. 소풍이 참 재미있었어. 깔깔깔 깔깔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길어요. 소풍길이 길어요. 빛나요. 해님이 빛나요. 커요. 나무가 커요. 개미는 맛없어. 딸기는 맛있어요. 깔깔개미는 즐거워요. 소풍이 참 재미있었어. 놀이터가 시끌시끌해요.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타요. 지수는 미끄럼틀을 타요. 달려요. 강아지 2마리가 달려요. 타요. 명수는 그네를 타요. 과자를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올라가요. 가영이는 철봉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하진이는 정글짐에서 내려가요. 웃어요. 커다란 은행나무는 웃어요. 앉아요.
힘든 사람은 벤치에 앉아요. 놀이터에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빠, 물을 어쩌라고? 응, 물을 달라고. 이런 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별 어려움 없이 의사 전달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간단한 말로 시작해서 더 복잡한 말이나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과정이 아이들이 말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완전한 문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의 완전한 문장은 주어 더하기 서술어로 이루어집니다. 사슴이 달린다처럼 온전한 내용이 표현된 문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슴이처럼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달린다처럼 주어를 서술하는 말을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서부터 문장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학습을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엮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의 기본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인칭대명사 나, 너, 우리는 쌍둥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인칭대명사로 문장의 기본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 놀다 갈래. 너희 먼저 가. 나와 내 친구는 우리라고 부르고 이 말을 듣는 다른 친구들은 너희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사람을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을 인칭대명사라고 하지요. 책을 읽으면서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보세요. 경우에 따라 어떤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지도 알아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쌍둥이가 살았어. 나는 쌍둥이, 너도 쌍둥이, 우리는 쌍둥이. 어찌나 똑같은지 친구들이 매일 물어. 네가 형이지? 아니, 나는 동생이야. 네가 동생이야? 아니, 나는 형이지. 둘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 우리는 쌍둥이니까. 쌍둥이는 소문난 말썽꾸러기야. 네가 새총 쏘았니? 저는 아니에요. 네가 새총 쏘았니? 저도 아니에요. 너희 둘이 같이 쏘았구나. 저희 둘이 쏘았지요. 이웃집 참외밭도 망쳐놨지. 네가 그랬니? 저는 아니에요. 네가 그랬니? 저도 아니에요. 너희 둘이 같이 그랬구나. 저희 둘이 그랬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해. 누구를 닮아 이 모양이니? 아버지도 혀를 차며 말해. 누구를 닮게 누구를 닮아? 내용 웃긴데. 자기 탓이라고. 엄마는 아빠 탓이라고 하고 아빠는 엄마 닮았다고 그러고. 엄마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엄마 머리카락이랑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생긴 거 아닐까? 이거 하루는 말썽꾸러기 쌍둥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그런데 괴물이 나타나지 뭐야. 나랑 씨름하자. 쌍둥이는 번갈아 가며 괴물과 씨름을 했어. 형이 나동그라졌어.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되지. 동생도 나가 떨어졌어. 너도 나의 상대가 안 되는군. 쌍둥이는 동시에 덤벼들었어. 이쪽이 저쪽 같고 저쪽이 이쪽 같네. 아이고 모르겠다.
괴물은 주랭랑치고 말았어. 어떤 날은 호랑이를 만났어. 이쪽이 더 통통해요. 이쪽이 더 많나요? 아무나 잡아먹겠다. 어흥. 호랑이가 덤벼들자 형이 호랑이 엉덩이를 뻥, 동생이 호랑이 엉덩이를 뻥, 호랑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엉덩이를 뻥뻥. 호랑이는 엉덩이는 아프지, 눈은 뱅글뱅글 돌지. 너무 괴로워서 도망쳤지. 야호! 우리가 호랑이를 이겼다. 쌍둥이는 마을로 내려왔어. 괴물을 물리친 게 누구야? 호랑이를 혼내준 게 누구라고? 정말 쌍둥이가? 괴물은 아무도 못 이긴다던데. 호랑이도 아무도 못 이긴다던데. 정말 쌍둥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말썽꾸러기 쌍둥이가 어디 가겠어? 여전히 새총으로 물동이 깨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고 재미나게 살았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나도 쌍둥이, 너도 쌍둥이. 우리는 쌍둥이에요. 네가 형이지? 아니, 나는 동생이야. 이쪽이 저쪽 같고 저쪽이 이쪽 같네. 아무나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를 혼내준 게 너희라고? 호랑이는 아무도 못 이긴다던데. 나는 신부, 너는 신랑. 우리는 어제 혼인했어. 시아버지가 물었어.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방귀를 잘 낍니다. 방귀는 아무나 뀌는 것이 아니냐? 제 방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방귀를 뀌자 감나무의 감이 모두 떨어졌어.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어. 나무가 높아서 아무도 딸 수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 너는 참 대단한 재주를 지녔구나. 아빠는 어떤 재주 지냈어? 아빠는 말이다. 어떤 재주를 지닌 것 같아? 잘 있는 거. 책 읽어주는 거? 재밌어? 아빠 재주인 것 같아? 오케이, 고마워. 나는 그림 그리는 건데. 그렇구나. 아빠는 책 읽는 재주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인이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원이는 어떤 재주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 종이접기인가? 종이접기도 잘하고 이거 운동도 잘하고. 그런가? 그럼 아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거 누구야? 네 친구 아니니? 이거는 내 친구 아니야. 친구, 선생님, 심지어 동네 어르신에게 이것저것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아이 덕분에 식은땀을 흘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내와 같이 어떤 명칭을 대신하여 부르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 너, 우리 정도는 아이들도 이미 알아서 평소에 사용하기도 하지요. 인칭 대명사 중에서 그녀, 그분 같은 말은 3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3인칭 대명사 대신에 저 아이, 저 사람, 저 아주머니, 저 할아버지 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높임말과 낮춤말이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저분, 나보다는 저, 제 등이 상대방을 높이거나 나를 낮추는 표현이지요. 말썽쟁이 쌍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칭 대명사를 접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시대명사 이것으로 펑, 저것으로 펑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지시대명사로 문장의 기본을 이해합니다. 사물의 이름 대신 사용하는 이것, 그것, 저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하지요. 사물의 이름 대신 사용하니까 편리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시대명사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보세요. 어느 마을에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낡은 집 천장 위에는 쥐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쿵쾅쿵쾅. 이것이 무슨 소리냐? 쥐 가족이 내려다보았어요. 달그락 달그락. 저것은 무슨 소리냐? 마법사 자르샤와 엘리였어요. 이것. 자르샤는 가까이 있는 재료를 가리켰어요. 엘리는 그것을 솥에 넣었어요. 저것. 이번에는 멀리 있는 재료를 가리켰어요. 엘리는 그것도 솥에 넣었지요. 자르샤가 마지막으로 입김을 불어넣자 펑 하는 소리가 났지요. 이것은 마법약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쥐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저것이 무슨 소리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르샤와 엘리는 마법약을 만들었어요. 이것. 그러면 엘리는 그것을 솥단지에 넣었지요. 저것. 그러면 엘리는 그것도 솥단지에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자르샤가 주문을 외면 언제나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쥐가족은 그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밥 먹다가 깜짝 놀라고, 잠자다가 깜짝 놀라고, 책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똥 누다가 깜짝 놀라고. 쥐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어제도 이것저것 펑, 오늘도 이것저것 펑, 매일매일 이것저것 펑.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자르샤가 외출을 하며 말했어요. 나 없이도 잘 만들어봐라. 반드시 이것 다음에 저것이다. 알지?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쥐가족은 엘리의 마법을 망치기로 했어요. 이것 다음에 저것이라고? 그럼 이것과 저것을 바꿔놓으면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솥단지 앞에 섰어요. 이것 먼저 넣고 저것 넣고 수리수리 마수리 엘리압. 솥단지가 부글부글 다글다글, 연기가 모락모락 뭉게뭉게. 마법약이 만들어지나 싶더니 쾅쾅쾅 쾅쾅쾅. 엘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엘리는 이것이 저것으로 바뀌고 저것이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예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쿵쾅쿵쾅. 이것이 무슨 소리냐? 가까이 있는 재료를 가리키며 이것, 멀리 있는 재료를 가리키며 저것. 쥐가족은 이것이 있던 자리에 저것을 놓았어요. 엘리는 저것을 먼저 넣고 이것을 넣었어요. 금발머리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금발머리 소녀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소녀는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곰 가족이 사는 오두막이었어요.
소녀는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있는 그것은 벌꿀수프였어요. 이것은 너무 뜨겁고 저것은 너무 식었어요. 저기 벽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의 사진이에요. 여기는 곰 가족의 집이에요. 소녀는 얼른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것 좀 줘봐. 어떤 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저것 달라니까. 아이와의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저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아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것저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밖에 그것, 여기, 저기, 거기 등도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시대명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저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가까이 있는 이것이 엄마에게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책에서 엘리와 함께 이것으로 펑, 저것으로 펑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언어 이해력은 한 뼘 더 성장할 것입니다. 격조사, 고양이가 생쥐가 고양이를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격조사로 문장의 기본을 이해합니다. 고양이를 쥐가 잡았어. 설마 고양이가 쥐를 잡았겠지. 가와 르의 자리를 바꾸자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졌어요. 가와 르이라는 격조사가 문장 속에서 고양이와 쥐의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격조사를 서로 바꾸어가며 말놀이를 해보세요. 격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야옹. 초록고양이가 있어. 장난꾸러기 고양이지. 고양이가 화분을 넘어뜨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를 놀래고 고양이가 소파를 박박 긁어. 야, 재미있다. 고양이가 새장을 흔들어. 고양이가 곰인형을 깨물어. 쳇! 청소기가 제일 싫어. 아. 고양이가 잠을 자. 고양이가 꿈을 꾸고 있나봐. 고양이야, 자지 말고 같이 놀자. 오, 놀자고? 좋아. 내가 화분을 쓰러뜨려 주겠어. 고양이가 화분을 쓰러뜨려? 어림없지. 화분이 고양이를 쓰러뜨릴 것 같아. 고양이야. 물고기가 부르네. 히히, 물고기를 괴롭히자. 고양이가 물고기를 괴롭혀? 이래도 물고기가 고양이를 괴롭히겠는걸. 고양이야. 소파가 고양이를 불러. 헤헤, 가만히 있는 소파쯤이야. 네가 나를 뜯으려고? 그렇게 안 될걸? 소파가 고양이를 꾹. 고양이야. 새가 고양이를 불러. 새장 속 새라면 문제 없지. 새가 고양이를 가두고 말았네. 고양이야. 곰인형이 부르네. 곰인형은 괜찮겠지. 고양이가 곰인형을 문다고? 아이고, 어림도 없네. 곰인형이 고양이를 잡고 말았어. 청소기 윙. 고양이가 청소기를 싫어해? 청소기가 고양이를 더 싫어해.
생쥐가 나를? 고양이가 생쥐를 잡는다고? 그건 옛날 일이야. 생쥐가 고양이를 잡았어. 으악, 고양이 살려! 야옹, 꿈이었어? 잠이 후다닥 달아났지? 고양이야, 또 장난칠 거니?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고양이가 낮잠을 자. 네가 나를 뜯으려고? 소파가 고양이를 꾹. 새가 고양이를 가두고 말았네. 고양이가 곰인형을 문다고? 곰인형이 고양이를 잡고 말았어. 청소기가 고양이를 더 싫어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오늘도 동수가 말썽을 부려요. 동수 엄마가 동수를 불러요. 동수야, 안 돼. 동수가 과자통을 엎어요. 동수가 화분을 깨뜨려요. 동수가 고양이와 놀아요. 동수가 엄마의 의자를 넘어뜨려요. 동수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엄마께서 동수를 야단쳐요. 그리고 시무룩한 동수를 불러요. 엄마는 동수를 꼭 안아주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요. 호랑이를 토끼가 잡아요. 두 문장은 가와 르의 자리가 바뀐 것 뿐이지만 뜻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가가 붙으면 호랑이가 문장의 주인이 되지만 호랑이에 르를 붙이면 호랑이가 서술어인 잡아요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호랑이나 토끼 같은 체언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관계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체언 뒤에 붙어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데 이, 가, 을, 를, 에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격조사에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와 이름이 있지만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격조사에 따라 체언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장을 통해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격조사가 바뀌면서 고양이가 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격조사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이죠. 같은 고양이라는 말도 뒤에 어떤 격조사가 붙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확인하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동사, 넌 누구니?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동사로 문장의 기본을 이해합니다. 말이 뛴다에서 뛴다는 움직임을, 얼음이 얼었다에서 얼다는 작용을 나타내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지요. 책을 읽으면서 동사가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동사를 바꿔보며 역할을 익혀보세요. 멀고 먼 어딘가에 숲속 나라가 있어요. 숲속 나라에 강이 흘러요. 애벌레가 떠내려왔어요. 동물 친구들은 깜짝 놀랐지요. 애벌레가 잔다. 동물 친구들이 애벌레를 깨웠어요. 애벌레야, 일어나. 코끼리가 애벌레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하지만 애벌레는 계속 잠만 잤어요. 거북 할아버지를 부르자. 치타가 거북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치타와 거북 할아버지가 함께 왔어요. 이 아이는 꿈벌레란다. 꿈을 먹고 자라면 깨어나지. 그날 밤 구렁이가 애벌레 옆에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말처럼 멋지게 달렸어요.
계속 빠르게 달렸어요. 나무가 휙휙 지나갔어요. 친구들도 휙휙 지나갔어요. 얘들아, 나 달린다. 다음 날에는 곰이 애벌레 옆에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멋지게 날았어요. 나무 꼭대기를 지나갔어요. 더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폭신폭신 구름 위에 앉았어요. 그 다음 날은 코끼리가 애벌레 옆에서 잠을 잤어요. 코끼리는 잠결에 끙 힘주었지요. 계속 뿡뿡뿡뿡 방귀를 뀌었어요. 커다란 똥을 누웠어요. 커다란 똥을 누고 또 누웠지요. 아, 무지 시원하다. 아침이 되었어요. 애벌레가 변했어요. 애벌레가 똥색이 되었어요. 애벌레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토끼는 놀라서 으앙 울었어요. 내 꿈 때문인가 봐. 으앙. 친구들과 거북 할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애벌레를 본 친구들이 놀랐어요. 친구들도 함께 엉엉 울었어요. 거북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었어요. 얘들아, 애벌레는 괜찮단다. 오늘 밤에는 모두 함께 꿈을 꾸자꾸나. 동물들은 다 함께 꿈을 꾸었어요. 모두 즐겁게 손뼉을 쳐요. 신나게 들썩들썩 춤을 추어요. 노래를 불러요. 즐거워서 깔깔 웃어요. 바로 그때 애벌레 등이 쫙 갈라졌어요. 꾸물꾸물 껍데기를 벗었지요. 애벌레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어요. 눈부신 날개를 펄럭였어요. 동물들이 나비 곁으로 모였어요. 나비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얘들아 고마워. 나비야 안녕. 나비야 안녕. 동물들이 인사했어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애벌레야 일어나. 하지만 애벌레는 계속 잠만 잤어요. 친구들도 휙휙 지나갔어요. 커다란 코끼리가 커다란 똥을 누고 또 누웠어요. 애벌레가 변했어요. 신나게 들썩들썩 춤을 추어요. 노래를 불러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호정이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잤어요. 그 사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호정이는 언덕을 보았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호정이를 불렀어요. 호정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귀여운 토끼와 작은 동물들 곁을 지나갔어요. 바람이 정말 시원했어요. 내려와 보니 아무도 없어서 호정이는 울었어요. 엄마는 호정이를 흔들었어요. 호정이는 어리둥절해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신나는 꿈이었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진아 일어나. 손 씻고 아침 먹어야지. 오늘은 유치원에 가야 해. 일어나다, 씻다, 먹다, 가다, 하다라는 말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라도 기능이 서로 다른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좋습니다. 공룡이 간다의 가다처럼 동사 혼자서라도 문장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룡이 풀을 먹는다에서 먹다처럼 풀을 이라는 말이 있어야 문장의 뜻이 완성되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동사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책에서는 여러 동물 친구들의 꿈과 함께하며 풍부한 동사의 활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대화를 나누면 여러 가지 풍부한 동사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질문보다는 주고받는 문답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형용사 대굴대굴 빵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형용사로 문장의 기본을 이해합니다. 마녀는 코가 빨개요에서 빨갛다는 상태를 나타내요. 이처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면 좀 더 의미가 풍부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도록 해보세요. 형용사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트럭에 실려갔을 때 이야기야. 산은 아주 높았어. 덜컹덜컹. 길이 아주 울퉁불퉁했지. 덜커덩. 그때였어. 바로 나 빵님이 밖으로 튀어나왔지. 바닥으로 쿵 떨어질 때는 엉덩이가 정말 아팠어. 그때부터 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 대굴대굴. 제일 처음에 토끼를 만났어. 토끼야, 나 정말 빠르지? 토끼도 깜짝 놀라더라고. 나는 토끼를 앞질러 불러갔어. 대굴대굴. 앞에서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지 뭐야. 으악. 이빨이 진짜 뾰족뾰족했어. 난 재빨리 퉁 튕겨서 악어를 지나쳤지. 대굴대굴. 그만 바위에 부딪혔어. 바위는 무지무지 딱딱했어. 머리에 혹이 나는 줄 알았다니까. 대굴대굴. 그러다 꽃밭을 지났어. 꽃들은 정말 향기로웠어. 뱅그르뱅그르르. 하지만 난 계속 굴러갔지. 대굴대굴. 멧돼지들이 싸우는 곳은 정말 무시무시했어. 난 화난 멧돼지 뒷발에 차여 멀리까지 날아갔지. 대굴대굴. 그러다 진흙 웅덩이를 지났어. 진흙은 정말 찐득찐득했지. 웅덩이에 달라붙을 뻔했어. 겨우겨우 빠져나왔다니까. 대굴대굴. 그런데 여우가 나를 몰래 쫓아왔어. 여우는 정말 못됐어. 하마터면 엉덩이를 물릴 뻔했지 뭐야. 난 대굴대굴 도망쳤지. 대굴대굴 댁대굴. 덤불 속으로 얼른 굴러 들어갔어. 가시들은 너무너무 따가웠어. 온몸에 구멍이 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난 무사히 대굴대굴 굴러갔어. 대굴대굴. 삐삐 아기새들이 나를 초대했어. 둥지아는 정말 포근했어. 하지만 어미새는 아니었나봐. 어머, 이게 뭐니? 대굴대굴 댁대굴 대구르르. 나는 계속 굴러갔어. 대굴대굴 댁대구르르. 어쨌든 나는 굴러갔어. 그런데 하품하던 하마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말이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산은 아주 높았어. 이빨이 진짜 뾰족뾰족했어. 바위는 무지무지 딱딱했어. 꽃들은 정말 향기로웠어. 진흙은 정말 찐득찐득했어. 여우는 정말 못됐어.
둥지아는 정말 포근했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사냥들이 사는 산은 아주 높았어. 그 산의 바위는 몹시 울퉁불퉁했어. 그래도 사냥들은 아주 빨랐어. 봄에 막 나온 잎은 부드러웠어. 아기 사냥은 잎을 먹고 쉬었어. 잠도 바위에서 잤어. 바위는 몹시 딱딱했어. 아기 사냥은 털에 가시가 박혀 따가웠어. 가시나무는 참 못됐어. 엄마 사냥이 아기 사냥을 핥아주었어. 엄마 사냥의 품은 포근했어. 이렇게 활용하세요. 나는 파란색이 좋아. 빵 냄새가 고소하다. 아기가 정말 귀엽다. 좋다, 고소하다, 귀엽다 등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좋다는 나의 감정을, 고소하다는 빵 냄새를, 귀엽다는 아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표현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해 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 예쁘다, 과자가 맛있어, 엄마가 좋아 등은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다 보면 그만큼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생각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겠지요. 책에서는 굴러가는 동그란 빵의 모험을 따라가며 문맥을 통해 형용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형용사 딱딱하다를 외우는 것보다 구르던 빵이 바위에 부딪혀 머리에 혹이 날 뻔한 동화를 읽고 나면 바위가 주는 느낌, 딱딱하다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